54년생 산골남자의 생존실록 4부 3학년이 되니 친구들이 좀 덜 괴롭혔다. 건강 상태도 조금 좋아졌다. 그런데 2학년 때 이마를 차던 선생님이 담임이 되었다. 3학년이 되자마자 백일해라는 병에 걸렸다. 2학년 때까지는 아픈 척하느라 안 나오는 기침을 억지로 많이 했는데 3학년 때는 안 하려 해도 자꾸 나왔다. 학년 초까지는 그래도 친구들의 괴롭힘이 별로 없으니 학교 가는 것이 그렇게 두렵지 않았는데 한 달쯤 지났을 때 가장 힘센 친구가 선생님이 없을 때 분필 지우개로 장난을 치다가 교단 위에 분필 가루를 허옇게 묻혀 놓았다. 선생님이 들어와서 누가 그러느냐고 묻는데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았다. 일러바치면 보복을 당할까봐 일러바칠 수가 없었다. 모두 의자를 들고 벌섰다. 한참 서다가 팔이 아프니 의자를 내리는 아이가 생겼다. 나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다. 의자를 내린 아이들이 교단 앞에 불려나갔다. 칠판에 손을 대고 서 있는데 선생님이 1m도 넘는 지붕으로 있는 힘을 다해 엉덩이를 때리는 것이었다. 세 대씩 때리고는 더 맞기 싫으면 누가 그랬는지 이야기하라는 것이었다. 옆에 같이 맞던 친구가 이야기하자 들어가라고 해서 자리로 왔고 범인인 가장 힘센 친구는 앞으로 불려나가 매를 맞는데 선생님이 너 때문에 7명이 세 대씩 맞았으니 너를 21대를 때리겠다고 했다. 힘이 센 친구는 한 대도 맞지 않았는데 꿇어앉아서 잘못했다고 마구 빌었다. 그러면 세 대만 때릴 테니 맞아라 하며 때리는데 얼마나 세게 때렸는지 한 대 맞고 소리를 내며 쓰러졌다. 일어나라고 하니 안 일어나자 발로 쓰러진 아이의 등을 찼다. 결국 세 대를 다 맞았다. 이튿날 매를 맞은 8명 모두 절름발이가 되었다. 며칠 후 숙제 검사를 하는데 결석을 해서 숙제가 무엇인지 몰라 하지 못했다. 숙제 안 한 사람이 10명도 넘었다. 교단에 불려나가 절름발이가 되도록 맞았다. 선생님이 기분이 좋을 때는 숙제를 안 해가도 다음에는 해요 하고 넘어갔는데 기분 나쁠 때는 메타작이었다. 3학년 때는 선생님이 무서워서 학교 안 가는 아이가 많이 생겼다. 그중 나도 그런 아이들 집단에 속했다. 그러다 보니 학부모들의 원성이 잦아 결국 1학기만 있다가 다른 학교로 쫓겨가고 2학기 때는 인자한 교감 선생님이 우리를 맡았다. 3학년 1학기 때 나의 결석이 많았던 이유는 선생님이 너무 무서운 탓이었다. 3학년 때는 과일을 모아 팔아서 학용품을 샀다. 학교 앞 구멍가게에 호두, 밤 감 같은 것을 갖다 주면 학용품이나 과자를 바꿀 수 있었다. 호두는 굵은 것 20개를 주면 공책을 한 권 얻을 수 있었다. 읍내에서 솔방울과 소나무 껍질을 수집하는 장사꾼이 짐 싣는 자전거에 커다란 코대를 가지고 와서 아이들에게 솔방울 주오면 돈도 주고 엿도 주고 과자도 주었다. 그래서 솔방울이나 소나무 껍질을 주워 팔아서 학용품을 사서 쓸 수 있었다. 3학년 2학기 때부터 학교 생활에 조금씩 적응이 되었다. 학년 말 성적은 역시 미 하나도 없는 양 가뿐이었다. 4학년이 되자 2년제 사범학교를 졸업한 20살에 아직 군대도 가지 않은 총각 선생님이 담임이 되었다. 지난해에도 4학년을 맡고 올해도 우리 반을 맡았다. 초임 비슷한 교사라 선배 교사들로부터 학생들의 상태를 일일이 전달받았다. 나는 이미 문제 하나 나고자로 판명이 나 있어서 선생님의 관심받 인물이 되어 있었다. 여름 방학 중에 선생님이 군대에 가고 2학기 때는 환자 비슷한 선생님이 새로 담임이 되었다. 다행히 이 선생님은 선입견이 없어서 나를 문제아 취급을 하지 않고 관심 가져주었다. 선생님의 관심을 받게 되고부터 공부가 재미있어지고 나날이 발전했다. 잘하는 다른 친구들은 3학년 때 구구단을 다 외웠는데 나는 4학년 2학기가 되어서야 구구단을 완전히 외울 수가 있었다. 미술 시간에 그림을 그린 것이 처음으로 벽에 걸렸다. 4학년 1학기까지 수십 장의 그림을 그렸지만 한 번도 게시되어 본 일이 없었는데 처음으로 내 그림을 다른 친구들에게 보여줄 기회가 생긴 것이 무척 자랑스러웠다. 학년 말 통지표가 놀랄 만큼 좋아졌다. 3학년까지 미도 하나 없었는데 체육만 양이고 모두 미로 많은 발전이 있었다. 5학년 때는 수도 있고 우도 있었지만 체육은 역시 양을 면할 수가 없었다. 5학년 때 체력 검사를 하는데 100m 달리기를 28초 만에 달렸다. 다른 친구들은 15초, 16초 늦어도 18초인데 나는 워낙 약해서 70m를 지나고부터 달리지 못하고 거의 걸어서 도착했기 때문이다. 그래도 공부를 좀 잘하게 되어 6학년 때에는 잘하는 학생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6학년 때 담임은 40대 중반의 열애가 대단한 선생님이었다. 당시 6학년 선생님은 지금보다 책임도 훨씬 컸다.
중학교 입학시험에 아이들을 많이 합격시켜야 하기 때문에 과외도 하고 야간 공부도 시켰다. 중학교 가는 아이들은 남아서 공부도 하고 밤에도 모여서 공부를 했다. 집이 먼 아이들은 학교 가까운 친구 집에서 숙식을 하며 공부했다. 나는 집이 가난하여 중학교 갈 형편이 안 되어 공부를 안 하려 했는데 선생님이 공부를 잘한다고 시험이라도 쳐보라며 밤 공부를 하도록 했다. 읍내까지 아침에 일찍 가는 차가 없어서 전날 오후에 숙식비를 가지고 읍내에 가서 자고 중학교 입학시험을 쳐야 했다. 모두 새 옷을 사입고 운동화도 새로 사고 하는데 나는 헌바지에 고무신을 신고 가야 했고 더구나 숙식비가 100원 정도 했는데 돈도 아까워서 시험 치러 가는 차를 타지 않았다. 다른 친구들은 모두 시험을 잘 쳤는지 아니면 읍내 구경을 잘해서 그런지 즐거운 표정이었다. 일주일 후 시험 결과 발표가 났는데 우리 학교 학생들이 우수한 성적을 올렸다. 예창중학교에 1등으로 합격한 친구, 3등으로 합격한 친구, 그리고 시험 친 학생 거의 다 합격했다. 내가 원서를 낸 대천중학교에도 나보다 한참 못한 친구가 3등을 해서 입학금의 절반이 면제되었고 시험 본 친구 모두 합격하였다. 발표가 나고 이튿날 선생님이 내가 시험 치러 안 왔다고 앞으로 나오라고 하더니 내가 시험을 쳤으면 대천중학교에도 우리 학교에서 1등이 나왔을 텐데 하며 몽둥이로 마구 때리는 것이었다. 3학년 때 숙제를 안 해서 절름발이가 되도록 맞아본 이후 처음으로 많이 맞아본 날이었다. 공부를 잘하면 뭐해? 돈이 없어서 중학교도 못 가는 것을. 중학교 다니려면 읍내의 방도 얻어야 하고 작은 살림도 차려야 하니 우리 집 형편으로는 그럴 만한 여유가 없었다. 그렇게 지옥과도 같던 초등학교 시절이 막을 내렸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아버지를 따라 농사를 짓기로 결심했다. 내 체구에 딱 맞는 지게도 장만했다. 그런데 당시 읍내 중학교에 못 가는 친구들이 가까운 중학교 과정인 고등국민학교에 많이 원서를 내었다. 아버지는 처음에 그 학교를 못마땅하게 여겼다. 선생보다 나이 많은 학생도 있고 결혼한 남자도 다녔다. 얼마 전엔 심지어 살인사건도 있고 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또다시 지옥 같은 학교 생활이 시작되었다. 중학교에 입학하니 교복과 모자가 자랑스러웠다. 새까만 교복을 입고 학교 배지가 달린 모자를 쓰고 10리도 넘는 길을 걸어서 학교를 다녔다. 비가 오는 날은 아버지가 버스를 타라고 차비를 20원을 주었다. 버스 승차료가 9원이라 왕복 2원이 남았다. 오전에 비가 오고 오후에 날이 개면 친구들끼리 모여서 십리길을 걸어서 집에 오다가 구멍가게에 들러 군것질을 하곤 했다. 그러나 나는 돈이 아까워서 친구들 입만 쳐다보다가 오곤 했다. 중학교 맛을 조금 느낄 때쯤 등하굣길에 지나는 마을 아이들의 공격이 시작되었다. 지나쳐야 하는 길가의 마을이 6마을인데 그중 3개 마을 아이들은 우리를 무척 괴롭혔다. 마을 초등학생들이 등하굣길에 줄을 서서 자기 마을 앞을 지나가지 못하게 했다. 우리는 중학생이니 싸우면 이길 수는 있는데 그 아이들 뒤에는 고등학생 또래의 총각들이 숨어서 기다리고 있다가 초등학생들을 건드리기라도 하면 튀어나와서 주먹질을 하는 것이었다. 어떤 때는 새끼줄을 길에 가로질러 깔아놓고 그 새끼줄을 지나가려면 세금을 내라고 하기도 해서 아껴둔 용도를 빼앗기는 것이 다반사였다. 돈이 없어서 바칠 것이 없으면 가랑이 사이로 지나가게 했다. 특히 소내실이라는 마을은 입구에 성황당 같은 거대한 느티나무가 있었다. 길 위로 가지가 뻗어서 올라가 놀기 좋은데 청년들이 오물을 가지고 나무에 올라가 숨어 있다가 우리가 지나가면 아래로 부려서 옷을 버리게 하기도 했다. 한둘이 다니면 어김없이 폭력을 당하기 때문에 힘이 센 3학년 형들하고 10명 이상이 항상 같이 다녀야 했다. 그 3개의 마을을 지나야 안심이 되었다. 중학생이 되어도 건강 상태는 별로 나아지지 않아서 맑은 날 운동장 조회를 할 때 빈혈증으로 쓰러지는 날이 수없이 많아 아예 맑은 날 운동장 조회는 참석하지 않았다. 5월 말쯤 중간고사를 쳤는데 우리 학년에서 내가 월등히 1등을 했다. 2등은 용문 선동 사는 정씨 친구가 했는데 이 친구가 2등 한 기념으로 찐빵을 사서 친구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물론 다 나누어 준 것이 아니라 힘센 친구 20명 정도에게 그 당시 거금인 100원이나 들여서 산 것이었다. 우리 학년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학교 전통으로 시험 1등 하면 잔치를 하는 것이 상례로 되어 있어서 선생님들도 권장을 하는 형편이었다. 그때까지 친구들은 정씨 친구가 1등을 한 줄로 알고 있었는데 한 일주일 후에 내가 1등이라는 것이 밝혀지자 찐빵 파티를 강요해왔다. 2등이 100원어치 샀으니 1등은 200원어치를 사라는 것이었다. 차비도 없어서 폭력을 당해가며 걸어다녔는데 200원이라면 상상도 못할 거금이었다.
친구들의 압력에 못 이겨 학교를 가다가 중간에 놀기도 하고 아예 아프다고 학교를 빠지기도 하고 초등학교 때처럼 학교가 싫어지기 시작했다. 그래도 등록금을 내고 다니는 것이라 돈이 아까워서라도 공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사실을 이야기했더니 그놈의 자식들, 지들이 공부 못해놓고 빵 사내라고 한다고 핀잔을 주며 절대 그런 돈은 줄 수 없다고 했다. 할 수 없이 선생님에게 이야기하니 친구들에게 확인하는데 친구들은 절대 그런 일이 없었다고 딱 잡아대 버렸다. 그 이후 요즘 말로 왕따가 되어버렸다. 친구들이 내 책을 훔쳐서 시험 공부를 못하게 하기도 하고 공책을 불태워버리기도 하고 책상에 껌을 씹어 붙여놓기도 하는 등 온갖 못된 짓을 다 했다. 그래도 시험을 치면 항상 내가 1등을 했다. 여름 방학을 마치고 2학기가 되어도 친구들의 압력은 계속되었다.